네, 저의 희망 나눈 제목은 결혼은 행복의 시작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손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에서 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하고 싶나요? 왜 제가 이 질문 여러분에게 하냐고 하면 요즘의 세상이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거 출산율이고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 결과는 0.7%였대요. 한 커플에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출산율이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청년들은 결혼하고 싶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35%밖에 없대요. 근데 30대는 42%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 이상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예 생각 없거나, 어떤 뉴스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냥요, 뭐 상대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했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외에는. 제가 이것도 있네요. 결혼하고 싶지 않는 이유가 이런 동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아이에 대해서 자신의 나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환경적으로 안 좋다, 이런 게 많은 이유로 있었다 하는데, 제가 작년에 12월 27일 날에 이 희망누리에서 생중계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기를 갖고 싶냐, 몇 명 갖고 싶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아이를 갖는 생각 없으면 0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박인데도 0명 없었어요. 그때는 20명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 전국에서 출산율이 0.78%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주변에 보니까 많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 가정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저 준비했습니다. 가게야마 패밀리의 주어들이라고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부 가정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때 결혼을 했고요. 제 와이프의 이름은 유리산이라고 하고, 제 다카요시라고 하고요. 둘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 성이 2명 중에 한 명 바꾸는데요. 그리고 지금 둘 다 가게야마라는 성이 되었고요. 가게야마 다카요시, 가게야마 유리이고요. 그리고 또 아기가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딸은 2020년 때 태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다음 달에 태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좀 많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그런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게 조금 부모님 나가라고 하면 진짜 가출을 하고 이틀 동안 안 돌아온다, 그런 거 자주 있었던, 약간 조금 부모님 힘들게 했던 불효자였지 않았을까. 근데 저의 다른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정말 제 아내를 따르면 아들이 태어나라, 그런 소원을 요즘에 되게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 부부는 한 번도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뭐 크게라고 하지만 좀 작게 싸워본 적도 많이 없습니다. 아마 작게 싸워본 것도 아마 한두 번
있었나라는 정도고 정말 우리는 싸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이번에 히마나는 만들면서 근데 왜 우리 그렇게 많이 안 싸우지 싶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안 싸울까? 가끔 싸우는 것도 좋지 않냐? 하면서 물어봤는데 와이프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는 근데 네 가지의 비결이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약간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소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거고, 네 번째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소통하기는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알고 갔다와 안다는 것이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충격받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둘 다 일본 사람이니까 애기에게는 일본 말로만 이야기해요. 어차피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한국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니까 집에서는 일본어 배우라 라는 뜻으로 일부러 일본 말로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저와 애기랑 2명으로 같이 밖에 외식하러 갔는데 되게 애기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로 조용히 라고 했는데 또 애기는 그거 들으면서 또 신나게 더 시끄럽게 노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한국말로 조용히 라고 약간 목소리 작았지만 그래도 조용히 하자 라고 말했거든요. 한국어로 말하니까 애기가 탁 멈췄어요. 멈추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였거든요. 제가 한 번도 그 전까지 애기에게 한국말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유미짱은 한국어하고 일본어 어느 쪽이 편하냐? 한국어가 더 편한데요. 네, 저는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당연히 우리 애기는 집에서는 일본말만 쓰니까 일본말로 소통하는 게 편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애기에게는 모든 장면에서는 그렇지 모르겠지만 가끔 한국말로 소통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재밌는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야? 자, 한국어, 한국어. 잡았다. 자, 次日本語. 유우짱 똑똑해. 요즘에 이렇게 한국어하고 일본어 둘 다 쓰면서 우리 애기가 어느 정도 일본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한국어 알고 있는지 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저 그 전까지 알고 갔다였거든요. 지금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잘 소통하고 있어요. 실은 와이프랑도 많이 소통하는데요. 실은 제가 많이 늦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새벽 1시나 2시쯤에 돌아갈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 부부의 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1시부터 2시부터 시작하고 거의 1시간 정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하루 있었던 일이라든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이라든가 그 시간이 많이 합니다. 실은 그런 시간을 가지기 전에는 제가 늦게 돌아가면 그냥 미리 와이프는 이미 자고 있고 저도 준비하고 그냥 잤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소통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라도 우리 조금씩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더욱더 많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기. 사정을 이해한다는 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서로 공감하고 더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기. 아무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위식하지 않으면 저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감사하는 게 되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사하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오늘도 요리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그때마다 느끼는 순간 중에가 행복이나 감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요즘에 짧게 쇼트 무비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추억으로 남기는 것을 요즘에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로 끝납니다. 시작. 이렇게 정말 짧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짧게 간단하게 만든 영상을 20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영상 찍고 그냥 따닥 노래 붙이고 20분만으로 끝나요. 자기 전에 조금 따닥 하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면서 그때 행복이라든가 감사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약간 재밌게 남기는 것을 제가 요즘에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느끼는데, 어떨 때 가장 느끼냐? 바로 친족끼리 교류할 때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왼쪽에는 저의 친형의 가족과 교류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 와이프의 자인분과 또 장모님과 함께 교류했을 때 사진인데, 우리는 다 가족연합에 다니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가치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사정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얘기하지 않는 그 이야기에 담아있는 약간 마음까지도 서로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서로 자 그럼 이렇게 도와줄게요 라고 뭔가 차를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음도 쉽게 동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가치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부부 사이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싸운다고 하더라도 애기 앞에서 싸우지 말자라는 것을 애초에 둘 다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음에 언젠가 싸우게 될 때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싸우자, 아니면 조금 애기가 오는 시간을 보고 장소에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런 약간 하나하나의 가치관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실은 이런 결혼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문선명 선생님과 한학차 전재님께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합동 결혼식으로 결혼시켰거든요. 특히 대박인 게 1995년 36만 상 축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기네스북에 들어왔어요. 가장 많은 커플들의 함께 참여했던 합동 결혼식이다. 이렇게 기네스북에 들어가는 정도로 실은 이 두 분은 결혼을 통해서 평화 세계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두 분이 비슷한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은 천국의 기초입니다. 가정의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그것이 평화로운 세계에 이어진다라는 말씀이겠죠. 두 번째, 행복이란 내가 사는 가정에서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잠든 부모와 잠든 부부, 그리고 잠든 자녀가
평화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연합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두 분의 그 옛날에 문서명 선생님께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하셨을 때 못 줬대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있어가지고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갔을 때 다이아몬드지 마음 먹고 사시고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을 보니까 한학자 전쟁이 와이프분이 그 반지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반지 어디 갔냐? 가기는 어디 가요? 흘러갔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라는 말이래요. 남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이아몬드 반지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에 커다란 포장기로 많은 옷을 싸고 있는 한학자 전쟁이 계셨대요. 그것을 보고 물어봤대요. 그거 뭐 하려고 그래? 자기들 옷인데 왜 그렇게 사고 하고 있냐? 쓸 데가 있어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옷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런 장면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죠. 자기가 선물로 줬던 반지인데 다른 사람이 줬다고? 우리의 옷인데 그 다른 사람이 그냥 준다고? 보통 사람이랑 싸우게 되죠. 근데 이 두 분이 그 문서명 선생님께서 한학자 전쟁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다. 은는 아내의 마음이 참 예쁘다. 그리고 참 착하고 귀한 당신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라면 분명히 싸웠을 순간인데 근데 문서명 선생님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한학자 전재님의 심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뻐하시고 되게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두 분이 정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함께 평화세계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두 분의 인생을 보면 두 분의 자서전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참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평화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또 이런 스토리도 참 재밌다고 저는 느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져왔는데 한학자 전재님께서는 문선명 선생님의 발톱을 많이 깎아주셨대요. 저는 만약에 와이프가 깎아달라고 하더라도 좀 거부하러 갔거든요. 못한다 그냥 해 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막 시켜라든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하는 것 같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에피소드만 들어도 정말 이 두 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많이 행복하게 사셨을까라는 지금 문서명 선생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의 행복한 그런 모습을 에피소드를 자서전 읽으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아까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하셨죠. 그 두 분의 가치관이 바로 이거였어요. 평화세계.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평화세계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이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두 분이 너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요.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생관이 되죠. 근데 그 인생관이 나의 지금의 행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족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두 분의 말씀도 보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참 행복한 부부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의 힘 하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